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신 경양 김성훈 동지의 령도의 나날들 가운데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해인 주체 100일 2012년 10월 29일이 전하는 가슴 뜨거운 사연도 새겨져 있습니다. 11년 전 여기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 부문 남자축구 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여기 경기장에 나오신 경영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시민들과 함께 축구 경기도 관람하시고 공로에 있는 우리의 체육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허충성 기자는 영광의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먼 가까이 만나 뵈었던 제30차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우리들은 여기에 초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람석은 수많은 관중들로 꽉 차고 축구 경기가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었지만 우리들의 언중심은 경연 우승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경연 우승께서 전반전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를 선조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한성을 얼리며 경연 우승께로 달려갔습니다. 경연 우승께서는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동무들을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영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 하늘가에 공학기를 휘날리는 사람들은 우리 체육인들밖에 없다고 하시며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공학기를 휘날리는 체육인들란 말로 참다운 애국자, 영웅들, 무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체육인들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경기들에서 저의 영예를 빛내고 인민들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또 자신께서는 우리 체육인들을 굳게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에게 뜨거운 정과 사랑을 부어주시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신 이날은 체육강국 건설의 첫 포성이 울린 사변적인 날이었다고 이들은 격정에 넘쳐 얘기했습니다. 11년 유술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을 쟁취했던 안금의 동무는 지금 유망한 체육선수 후비들을 키워내는 청소년 체육학교 지도교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기성과를 들어주시던 경려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저에게 나이는 몇 살인가 하고 시집은 갔는가 하고 다정히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공학길을 휘날리기 전까지는 시집을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말씀 올리자 경려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개내 장래보다 저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훈련에 열중해 왔다는데 체육 부분에는 이런 선수들이 많아야 한다고 가분한 평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꿈만 같아서 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곁에 불러주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체육인들도 받아 안을 수 없는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릴 수 있었습니다. 당과 국가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도 보아주시며 시상식에서 개양되는 공화국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해 훈련에 땀이 어려 있다고 사랑 믿음을 안겨주실 때 우리 체육인들은 크나큰 격정이 넘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쟁취하는 하나하나의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과 조국과 우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는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어 사랑의 한 품이 하나 시대의 영웅들로 멋쟁이로 내세워주신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우리 체육인들이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가슴에 안고 더욱 분발하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주체조선의 체육이라는 이런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높은 정신력과 육체기술적 능력을 남기기 위해서 세계의 하늘가에 라몽색 공화국기를 휘날 나라와 존엄과 이번에 진행한 제19차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은 금메달 11개를 포함한 39개의 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 감독들은 이번 경기로 뭔가 교훈을 분석하고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 능력이자 선수들의 수준과 능력이 말씀대로 감독들이 항상 문제에 힘을 놓으면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국제 경기들에서도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체육인들이 나오는 국제경기 성과들과 온 나라의 세차게 힘을 합치고 있는 체육 열풍은 당의 체육 중시 사상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으며 끝없이 솟구치는 그 열정에 떠받들려 우리 적군제는 더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김종운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부흥강국 건설의 조난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전 세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청춘의 슬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쳐가려는 새 세대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이 나를 따라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주체적 청년운동의 자랑찬 역사가 집대성돼 있는 청년운동 사족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대고조 시기 일터마다에서 세인을 널리오는 기적과 위원을 창조한 전세대 청년들의 벌꿀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후복구 건설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영웅적 조선 청년의 용예를 보다 큰 노력적 위원으로 빛내갈 인류만 있고 이 복구 건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1만여 명의 청년들이 망라된 수도건설 돌격대를 비롯해서 113개의 청년 돌격대가 조직되어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과 당의 농업 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또 철도 복구대 활동을 비롯한 이런 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선봉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1958년 3월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에서 출마하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전후복구 건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 우리 청년들이 선봉에 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의 이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청년들은 평남 탄전개발장과 또 강계청년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건설장으로 영양 탄원 진출했습니다. 민청 파견장을 가슴에 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청년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3, 4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조 하송사이 철길 공사가 단 75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청춘들을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로 함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1961년부터 1969년까지 150여만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했으며 260여만 명이 7만여 개의 청년 돌격대 탄원에서 천리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민청 파견장들을 보면서 당의 부름이라면 구호도 명이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가 위운을 세운 전세대 청년들의 고귀한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철도 운수 부문의 전세대 청년들의 위운 자료도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철도 복구대 활동을 배달과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여 수성시효를 원만히 보장한 전세대 청생 정신을 포함받아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철도성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당의 부름에 영웅적 위원으로 화답하며 강산을 진감시킨 전세대 청년들의 고귀한 투쟁 정신은 오늘도 새 세대들의 심장다이에 꿋꿋이 이어져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덜쳐 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 결정을 한치의 득침도 없이 결사관철하기 위해 생산 활성화의 동업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팔 비난론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이 제시한 올해 목표를 기어이 달성할 의지를 안고 솔비들마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 기초 화학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정상화와 정비 보강 사업을 다 같이 이제 틀어지고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만도 길적 개조를 진행해서 생산 능력을 더 높였을 뿐 아니라 설비들이 가동률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이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난론, 염화비닐, 가성소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초화학 제품들을 지표별로 이제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5개년 기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전인민족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속에 안주 펌프 공장에서도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중순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공장에서는 창립된 후 1982년에 최고 생산연도 실적을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그 수준을 갱신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계산해서 할 수 있다. 이번에 다시금 조례가 되었습니다. 내 공장에서는 기술 보급실의 자료기지 구축을 더 확대하고 기술자들과의 연계 밑에 종업원들에 대한 기술 강의를 좀 실속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종업원의 기술 기능 수준이 올라가니까 생산량과 질이 다 같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기술 혁신안들이 많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최근에만 해도 효율이 훨씬 높은 세종의 새 펌프가 개발 생산되었습니다. 사회과학원 민소각연구소에서 우리 고유한 민속을 기중히 여기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최근에만도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심어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민속자료 발굴 사업을 추진해서 조선의 민속가요와 조선의 국가 상징을 비롯한 많은 토서들을 집필하고 민속 전통의 우수성을 해설 논증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 개발 단위들과의 연계 밑에 비물질 유산들에 대한 기술 교류도 활발히 벌려 우리 민족의 정신 제보를 풍부히 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사회과학원 연구사들과 합심해서 만들어낸 상 현실 체계 프로그램 동방강국입니다. 전세기 말부터 사실 중요까지의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상적인 현실 속에 실제 들어가서 당시 사회 환경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민족의 풍습과 생활 세태 등 민족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생동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 자료에 근거한 우리 민족 이 역사에 실제했던 나라들, 성과 그 지명들, 역사적 인물들과 애국 명장들 등 수천 건의 역사적 자료들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생활에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우리식의 옷차림 기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사회주의 생활문화 준칙 윤락 프로그램 우리의 못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무실이나 가정들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즐겨 입던 민족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발전 풍부하는 가정에 이룩된 각종 옷들의 형태와 색깔, 무늬, 그리고 몰이 단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양의 자료들을 그림, 사진들과 함께 기준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체성과 역사주의 원칙이 구현된 비물질 유산에 대한 정보기술 개발 사업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살려나가는 데서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난 선천군 은정농장에 가면 지난 9년간 당의 과학농사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해마다 다수확을 안아온 노력영웅 김득성 경리동지의 좋은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천군 은정농장 경리 노력영웅 김득성 동지를 김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지난 10월 3일 선천군 은정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벼가을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부경리 동지는 9년 전까지만 해도 간속지 벌이어서 염기 피해가 심하고 지력도 낮아 높은 수확을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이 한 일꾼에 의해 다수확 농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노력영웅 김득성 경리동지였습니다. 부경리 동지는 9년 전에 이 농장에 온 김득성 경리동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과학농사 바람을 일으킨 곳이라고 하면서 그가 과학농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 어떤 우연이나 요행수도 절대로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리동지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김득성 경리동지는 연구설과 함께 간속진원에 가장 적합한 벼강화 재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교문주의 사례협에서 구세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게 김득성 경리동지가 농장원들이 앞선 벼재배법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말 속을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급 일꾼들과 함께 30%의 논에 도입했는데 동전보다 원가를 대폭 줄이면서도 수확고가 훨씬 오른 것을 보고서야 농장원들은 과학농사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받은 퍼전에 벼강화 재배를 받아들였는데 이사가 이제는 이곳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선전자가 됐습니다. 농장원들은 지난 시기 이 간속진원들에서 정부당 3톤만 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농장에서는 과학농사의 덕으로 해마다 다수확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농장원들의 이야기에서 기자는 당의 과학농사 방침을 전달자, 지시자가 아니라 선도자, 선전자, 관철자가 돼서 실천으로 대중을 이끌어온 김득성 경리동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취재 과정에 기자는 농촌진지 강화를 위해 바쳐온 김득성 경리동지의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경동지가 나 같은 애꾸러기를 찾아왔으나 찾아게 해주고 농장원들은 우리 경리동지는 농장원들의 집에 안 가본 데가 없고 식구가 몇이며 지어 숟가락 개수까지 환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김득성 경리동지가 어찌 보면 친정아버지 같다고 했습니다. 산모들을 위해서 식량과 비료 농촌 진지를 굳건히 지켜가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농장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의 농촌혁명 강령 수행의 직접적 담당자로 이 땅의 참된 주인들로 키우려는 김득성 경리동지의 뜨거운 진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무뚝뚝해 보이는 그가 어쩌면 이렇듯 뜨거운 인간애와 이력심으로 대중을 이끌 수 있는지. 기자와 만난 김득성 경리동지는 우리 농장은 령덥족 단위이다. 당에서는 농사에서 우리 령덥족 단위들이 앞장설 것을 바라는데 령덥족 단위의 경리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다수확으로 보답하지 못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앞에 우리 당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는가고 하면서 바로 이런 자각이 자기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 가을고지와 나달털기를 다그쳐 국가알곡 수매를 결석했습니다. 농장원들의 마음이 담긴 볕단을 안고 김득성 경리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43살의 령덥족 단위의 경리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새기고 9년째 되는 올해에도 알곡 생산 목표를 수행했다는 승리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득성 경리동지는 올해 농사에서 또다시 다수확을 이룩한 것을 축하하는 기자에게 올해 농사를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수많은 비료와 영농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농사와 관련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시어 마련된 결과라고 하면서 아직도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자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9년간 농촌 진지 강화를 위해 헌신하고 당의 과학농사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마다 다수확을 이룩한 그의 공로를 헤아리시어 여러 차례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노력 영웅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기자를 발휘하며 김득성 경리동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면서 당의 농촌혁명 강령을 받들어 나가는 데서 농장이 선구자가 될 결의를 다졌습니다. 문제, 식량 문제 때문에 부처럼 마음 쓰시는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숭고한 뜻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드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가 밝아오는 조국의 소외 간석지벌에서 기자는 다수하게 풍요한 가을만 보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걱정하는 농사 문제를 풀기 위해 대중을 참답게 이끌어 과학농사 방침을 관철해 나가는 참된 농촌 초급 일꾼의 진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농촌에 약동하는 진흥의 새 기운, 새 숨결을 가슴 벅차게 체감하며 이런 일꾼들이 사회주의 전야 그 어디에나 있기에 당중앙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은 반드시 현실로 펼쳐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 항쟁운동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 20일 남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자지대에 미사일과 폭탄 등을 무려 1만 2천 톤 이상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인들 속에서 사망자 수는 7천 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 수는 1만 8,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가자 주민 100명당 1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살육 만행의 참혹한 후과에 대해서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아랍 나라들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시급히 중지시킬 것을 국제 공동체의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는 가자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지상전을 벌여 하마스를 완전 소멸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미국과 소방은 이스라엘의 금우선 자위권을 운운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을 적극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이고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종화를 호소한 유엔 안보리사회의 결의안 채택을 가로막았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재정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비호하고 있다. 가자지대에서 살인적인 공격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를 조작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은 억제할 수 없는 후과들로 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류 범죄 행위가 성행해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10월에 들어와서만도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스주, 펜실바니아주,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의 도시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지난 25일에는 메인주의 리스턴시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들이 발생해서 50 내지 60명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뉴욕시에서만도 올해 상반년 기간에 482건의 총기류 범죄가 감행됐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약 170건의 총기류 범죄가 발생해서 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남부 지역에 최근 태풍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광서장족 자치구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큰 물이 발생해서 강들의 수위가 높아지고 살림집들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해남성에서도 폭우로 큰 물이나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올해 들어와 16번째로 되는 이번 태풍으로 해서 폭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의학자들이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식품을 소개했습니다. 유형조산균은 장내 미생물총의 활성을 유지하고 면역계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양파와 부초, 마늘, 민들레 깻잎, 뚝감자에는 유형조산균 중식인자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매일 약 5g의 유형조산균을 섭취해야 하며 작은 양파 반알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후가로 지하수 자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조사한 데 의하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함수층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인간의 활동으로 물량이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함수층들은 뽑아쓴 물량에 비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양이 거의나 없어 말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물 고갈 상태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강하천의 물 흐름량을 변화시키고 수질을 떨어뜨리며 지구의 물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물의 40%를 지하수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고갈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 가서는 주요 식량 생산국들에서 알곡 생산량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은 더 이상 무진장한 자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하수의 효과적인 이용과 함께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인류 앞에 나서는 사활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고 황해남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그리고 부전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저녁과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와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기온은 높고 비가 적게 내리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서 자강도와 량강도, 함경남북도 여러 지역에 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는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추락해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력해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선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1m 이하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존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세고 물결은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